안녕하세요. 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지는 지속성장 가능한 교회 건축의 방안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요 챕터, 요 단락은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쭉 살펴봤던 것의 핵심적인 거는 교회가 건축을 하고 건축의 목표가 지속성장을 구현해내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과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 공간을 대안학교 형태로 해서 교육 공간이 더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안. 그래서 그 예는 유대인들의 회당의 교육 공간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유대인들의 교육 공간은 우리나라처럼 획일적인 그런 시스템의 교육 공간이 아니고 집합 교육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그 교육 공간을 서로 나누는 그런 공간이 잘 돼 있더라. 두 번째는 도서관이 그 대안학교처럼 교육 공간 안에 잘 비치가 되어져 있어서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교육 공간이었다라는 예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교육 공간도 그냥 제도권 교육 공간처럼 그냥 획일적인 그런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안학교 스타일로 이렇게 재편했으면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실버 센터, 어르신들의 공간을 과연 교회가 전략적으로 수립을 해서 교회의 지속 성장에 어떤 동력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지역 주민의 어르신들이 교회에 와서 스포츠도 하고 게이트볼도 하고 뭐 음악도 하고 또 물리치료도 하고 솜씨 자랑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이런 공간의 교회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갑니다. 이런 방안도 우리가 고민해 봤고, 세 번째는 이제 어린이들의 공간, 영유아 케어 공간으로서의 공간, 방과후 교실, 타가소, 그다음에 키즈랜드, 키즈카페 이런 공간은 교회 성장에 너무나 폭발적이고 소중한 공간이다. 특히 키즈랜드와 그다음에 키즈 도서관을 회원제로 운영해서 많은 교회가 어떤 재정적인 자립도도 확보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온다라는 개념은 부모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부인들을 교회로 항상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매체가 키즈 공간이다. 그래서 1층과 같은 곳에는 문화 공간과 연결되어진 키즈 공간은 교회 성장에 너무나 소중하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런 어린이 영유아 케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공간을 교회에 어떻게 잘 해서 교회가 젊어지고 청년들이 교회로 모이게 할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와 같은 것들의 한 예를 든다면 키즈 스터디 카페입니다. 스터디 카페입니다. 스터디 카페. 요즘 시내 가보면 이 비대면 때문에 대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요. 그러면 이제 보통 집에서 뭐 레포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디가 있냐면 전부 스타벅스 이런 커피숍에 가서 카페에 가가지고 거기서 레포트하고 아이들끼리 소통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교육 공간의 어느 일부를 그 지역의 청년부와 중고등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실, 키즈 카페 스타일로 차도 마시고 인터넷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이런 공간은 요즘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카페에 가면 그냥 뭐 어르신들이 있고 뭐 시끄럽고 막 이래가지고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2시간 있으면 또 눈치 보여서 또 나가야 돼요, 다른 데로. 그래서 이런 위스 코비드 시대에 이런 공간들을 만들면 포스트 코비드 시대가 되면, 소위 말해서 코로나가 끝난 시대가 되면 그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의 공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유기적으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센터로서의 교회다. 지역 주민이 항상 교회에 와서 소통하고 나누고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 특히 제가 어떤 한 교회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반려견들의 센터, 반려견들의 케어 공간으로서의 교회. 오산에 가면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가보고 너무나 그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교회 뒤에 그 뜰이 좀 넓어요. 거기서 뭘 하냐면 반려견들의 그 운동장, 반려견들의 그
놀이공간으로 했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그 지역에 젊은 그 친구들, 특히 여성들 굉장히 매력적으로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또 교회에 이렇게 새신자로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그냥 교회 공간이 부족하니까 뭐 본당이 부족하고 식당이 부족하고 소예배실이 부족하고 교육 공간이 없어서 교회 건축하는 거는 그건 가장 1차원적인 요구 조건이고, 그걸 뛰어넘는 이런 전략적인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전략으로서의 공간이 구획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미국에 성장하는 개신교회는 그럼 이런 지역사회와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서 지속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는 어떻게까지 고민하느냐, 그걸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5년 전에 동부와 서부를 쭉 이제 답사를 하면서 미국 교회는 도대체 지역사회에 어떻게 이게 결부되어지느냐라는 거를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한 적이 있어요. 한 50개 교회를 동부, 서부를 쭉 다니면서 미국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리고 한국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걸 봤거든요. 거기서 핵심적인 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미국의 순복음 교회인데, 순복음, 우리나라 한인교회입니다. 또 미국인들을 위한 교회도 이제 두루두루 가봤는데, 거길 가보면은 교회 안에 우체국이 있고 파출소가 있고 지역 주민자치단체가 있고 대안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사이즈가 조금 큰 교회인데, 제가 거기서 조금 놀란 거는, 아이 교회 안에 어떻게 주민시설을 이렇게 잘 만들었느냐. 우체국, 여러분 상상 갑니까? 근데 주민자치센터 교회 안에 있는 거 상상 가세요? 그 다음에 뭐 도서관 이런 건 기본이고, 또 아이들 눈높이에 있는 그 작은 대안학교, 그 교회는 뭐 지속 성장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항상 그거 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그 정도까지 적극적인 대시를 하느냐? 우리는 참 그건 소극적이에요. 제가 강동구에 어떤 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이걸 그 교회에 강력하게 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이 강동 구민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하나 만듭시다. 찜질방 좋지 않습니까? 도서관, 그 다음에 피트니스 센터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옥상에 만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청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시의원 거기서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다가 그린벨트에 그렇게 해서 좀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했는데, 아직 한국은 사회 인식도 그렇고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인식 중에 하나의 크된 주된 원인을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1980년대에 우리가 부흥기를 마련해서 끊임없이 많은 교회가 지어지는데,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무엇에 집중을 했냐면은 지역사회에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우리들만의 공간에 올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교회를 들여다보면 저들만의 리그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들만의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지역과의 확장성에서 지역 주민이 이렇게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건축 허가를 내려면 어떤 절차를 밟냐면 지역 주민 그 자치센터에 동의를 얻어야 허가가 나요.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인허가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 동의를 안 하면 허가가 못 나요. 건축 허가 안 납니다. 교회 못 져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들이 지금 어디에 지어지고 있냐면 전부 저 산 밑에 지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새들백 교회 이런 데 가보면 다 외곽에 있어요. 뉴욕 한인 장로교회가 뉴욕 한인 장로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데, 장로교회 중에 거기 가보면은 그냥 공장 얻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 교회 쓴 거예요. 왜? 신규 허가를 그만큼 낼 수가 없어요. 그 주차장도 우리나라는 30평 정도 되면 한 대씩 둬야 돼요. 예를 들어 1000평이다 그러면 33대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성도 2인당 한 대 둬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1000평짜리 교회가 미국 가서 진다면 주차가 500대 돼야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도심지에 허가를 못 내죠. 500대를 어떻게 집니까? 그냥 산에 가서 짓는 거예요, 산에. 자, 그래서 이만큼 우리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와의 어떤 유기적인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들만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포스트 코비드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 일단 청소년 공간, 키즈랜드 이런 것들부터 열어 제끼자. 그래 성장합니다. 이제는 성장 못해요. 본당 몇 천석 덩그러니 지어 놓잖아요. 향후 5년 가보세요. 그거 다 공동화됩니다. 지금 유럽이 다 그 짝이 났어요. 미국도 지금 그 짝이 나가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고민하고 처절하게 고민하는 데는 그래도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면들에서 눈을 좀 돌리고 생각의 발상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지역사회의 근근 공공근린주거 센터로서의 교회, 이것이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대비할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코 프라자로서의 교회예요. 에코 프라자. 여러분 에코가 뭡니까? 에코가 녹지죠. 생태죠. 이게 교회와 결부되어진 공간이에요. 자, 우리 한국교회,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정말 가보면은 수공간이 잘 돼 있고, 또 조경들이 잘 돼 있고, 물론 참, 우리 한국 현실의 어려운 문제지만,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은 뭔가 그래도 포근하고 아늑하고 머무르고 있다 가요. 제가 동부 서부 교회를 가보면 다 교회 마당이 잔디예요, 잔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율동도 하고, 가서 학습도 하고, 어르신들은 가서 차도 마시고, 어우러진단 말이죠. 제가 제주도의 모교회 설계할 때 잔디 프라자 만들자 했더니 장로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뭐냐? 관리하기 어렵다네, 관리하기. 그럼 교회를 뭐 하러죠? 관리를 감안해서 해야지. 그게 두려워서 그거 안 하면 되겠어요. 수공간 좀 합시다. 관리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LA 가면요, 가든그로브 커뮤니티 처치, 그 수정교회입니다, 수정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 뒤에 수공간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딱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물이 쫙 소리가 나서 본당까지 가는데 이 잡생각이 딱 사라져요. 그 수공간 뒤에는 낙골묘가 있어요, 낙골묘. 묘지가 있단 말이죠. 묘지가 안 보여요, 그 수공간에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저는 그럼 한국교회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주차장부터 바꾸자, 주차장. 여러분, 주차장 여름 되면 그 주차 못하죠? 찜통이 돼서 못해요. 사우나도 그런 사우나가 없어요. 왜? 콘크리트 아스팔트에 태양이 비치면 그 태양이 올라가요. 차로 다 반사돼서 차가 그냥 50도가 돼요. 안이 후끈후끈해집니다. 그 주차장을 그렇게 하지 말고, 블록, 그린 블록으로 깔면 그게 잔디 주차장이 돼요. 잔디 주차장. 그러면 여름에도 그렇게 직사광선에 차가 더워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평일날 차를 다 빼면은 그게 아이들의 놀이공간, 배드민턴장, 바자회장 쓰는 거예요. 그럼 벌써 교회 마당에 딱 들어오면 녹지가 쫙 펼쳐 있잖아요. 벌써 달라요, 감이. 이런 것부터 바꿉시다, 교회를. 왜 거기다 콘크리트 깔고 포장 깔고, 여름에는 비 오면 그냥 침수해가지고 물이 내부로 들어오고, 겨울에는 땡땡 얼어가지고 어르신들 가다 넘어지면 그냥 골절상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참 안 돼요, 이렇게. 그럼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포장하는 거하고 잔디 블록하고 돈이 어떤 게 더 들어요? 똑같아요. 여름에 쭉쭉 빠지죠. 투수성 재료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우리 한국교회가 좀 바뀌어야 돼요. 공간적으로, 건축적으로. 계속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거 똑같이 하고, 저 교회가 본당 500석 하니 우리도 500석 해야 되고, 이제는 본당 줄여야 됩니다, 본당. 한국교회 본당 48% 많은 교회 50% 차지하는데, 이거 25%로 이제 줄여야 돼요. 나머지를 다 이런 지역사회와 교회가 연합되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할 때에만 한국교회 성장합니다. 여러분 유럽 가보면 지금 유럽 교회 다 문 닫고요. 거기 가면 박물관, 미술관 된 지 벌써 오래고, 제가 스위스는 그래도 좀 덜한데, 제가 프랑스하고 독일을 가봤거든요. 개신교 성당 말고요. 개신교 갔더니, 스위스구나. 스위스를 갔더니, 교회가 하나 있어요. 너무나 반가워서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대문에 이렇게 딱 문을 잠그고 거다가 이 간판 같은 걸 이렇게 딱 쓰고, 핸드폰 번호 딱 쓰고 그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예배가 필요하시는 분은 위로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목사님 연락처입니다. 그 핸드폰 번호가. 교회 문이 잠궈져 있어요.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위스가 그래도 종교개혁의 그 교회 아닙니까? 종교개혁? 종교개혁 아주 진두지휘를 했던 그 교회 아닙니까? 그나마 유럽에서도 그런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영국은 뭐 이미 끝났고요. 거기는 뭐 아예 그냥 계신 거 없고 전부 이슬람이 다 사가지고 그냥 이슬람 사원이 다 돼버렸고. 자, 우리 한국교회 지금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아직까지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그래도 참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런 나라인데, 우리가 건축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재고하고 생각해서 지역 사회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 한국에 이제 끝납니다. 이 대목을 이 세미나 강좌를 통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Q&A를 강의를 합니다. Q&A. 질의 회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갈급한 거, 교회 건축 과정에서 이거를 제가 단락별로 쭉 해서 요소별로 Q&A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세미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Q&A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승리하세요. 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 건축과 함께 하십시오.